본인의 마지노선을 정함으로 인해서 이 정책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복과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주일째 같은 부동산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반드시 실천하겠구나라는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과거의 민주정권에서 실패했던 프레임은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과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또는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딱 편이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즉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타겟을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어쨌든 더 소수거든요. 네. 그래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게임 이론 중에 네네.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치킨 게임 이제 겁쟁이 게임이죠. 그렇죠. 누가 겁쟁이가 아닌가 하는데 그때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나의 리미트,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보여주면 상대가 물러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는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중간에 관료가 한 사람이 5월 9일 날 유예되는 거 이번에도 몇 달 유예될 수 있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또 차단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아마란 얘기에 대해서도 아마는 없어. 네. 아마는 없는 겁니다. 네. 와.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한 의지와 보신의 리미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게임은 게임 이론상 이길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표 계산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책으로서 최소한이라도 손해볼 지역은 어디냐? 서울입니다. 그렇죠. 서울이죠. 그렇죠. 강남을 중심으로. 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인데 나머지 지역은 별 제가 봤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역으로 대구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부산 같은 데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서울 다주택은 부산의 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심리적으로 네네네.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시어린 마음이라든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야 서울 집값 잡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부산 같은데 거대한 개발 이슈 같은 것들 던져주고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또는 일자리가 생기는 이슈들 던져주면은 오히려 부산이라든가 지방도시의 침체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TK를 빼고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충청권은 이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내일 선거를 한다면은 게임 셋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해볼 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천에 있는 법무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국방부가 서울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사시에 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따로 떨어져서 분리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전쟁이 나니까 임금하고 왕세자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종묘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원래 그 군 통수권자 지휘 라인들도 다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는 서울에서 떠나야 되고 세종이 아닌 세종과도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시도 통합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도 통합하는 순간 시도에 가 있는 중앙정부 특행기관 예를 들어 볼게요. 익산 무슨 국토관리청, 네. 목포 항만청, 뭐 부산 그 지적공사, 뭐 이런 지방 공기업의 지방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다 지자체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뭐라면 이전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휘권이 엄청나게 커지고 일자리도 지방의 일자리로서 넘어오게 됩니다. 업적과 성과를 내는데 지방 살리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인지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당원들 중에 조국 대표 사면 이후의 행보 때문에 조국 대표를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감정적인 불편함이 없었더라면은 뭐 정청래 대표가 툭 던지면 그냥 툭 받고 했을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증폭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꼭 당대표가 돼야 될까 했는데 대표까지 갔어요. 비대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뭐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를 좀 리더십을 가지고 제대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면모는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감안하고도 사면을 해줬는데 뭐 이렇게 국정에 잘 협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 감정의 상태로 이렇게 응어리져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면 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의 정치 행보는 내 갈 길을 간다로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사면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원래 우리가 뿌리가 같고 무당이기 때문에 합당 절차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랬으면 전부 다 만세 부르고 그냥 합당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독자 행보를 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물론 뭐 구청 그 단체장 선거입니다만은 네네. 독자 후보를 내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야 민주당과 별개의 문제로 자기들이 한번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심을 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불편함이 싹 떴다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게 당내 문제에 메시지를 내놓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자면 총리는 이런 데 메시지 잘 안 내놓습니다. 그렇죠. 국정에 전념해야 되는데 통합 과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념 안 하는데 나 당대표 하고 싶은 게 로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른바 정청래 대표가 8월 달에 당대표에 나온다고 생각해서 지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른바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는 또 반대쪽에 써야 되겠어. 라고 또 이 정치적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교묘한 삼각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8월달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정청래 대표, 8월달 전당대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지방선거 중에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조국 대표,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 세 명 다 대권주자. 이 세 명의 이 3대 회전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지자들이 상대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그런 대선 경선 과정처럼 지금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인지 맞아떨어진 측면은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를 자꾸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에 집어넣습니다. 빼달라고 하는데도. 네네. 자, 김민석 총리는 나 서울시장 안 나가. 당대표 나가고 싶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대놓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집어넣으니까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빼고 정청래 대표가 다음 8월 달에 당대표 되는데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조국당하고 합당하면 조국당 표도 정청래를 지지해 주겠지. 라고 누군가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익관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 세 사람이 오얏 나무 아래서 전부 다 각근을 고쳐낸 거예요. 근데 그게 기획이 있었다면 저는 실패한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요, 그걸 기획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7대3 정도로 합당은 쉽게 갑니다. 민주당 당원들 여론관 7대3 정도로 쉽게 갑니다. 찬성이다. 왜냐면요, 대다수의 당원들은 지도부가 합당하자고 하면 얘를 그냥 합당합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기획했다라는 의심을 싸고 거기에 정치적 목표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 반대가 강하게 조직돼 버립니다. 쟁점화되면서 이제는 거의 반반으로 가버려서 당을 분열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유시민 장관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대통령 감 아닌가요? 있죠.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정도 되면 대통령 감이야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조국 대표든 정청래 대표든 하물며 김민석 총리까지 지금 현재 대통령 감으로 논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다 의문부호를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사람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지금 벌써 대통령 이야기나 차기 지도자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반열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은 과거에 대권 주자였잖아요. 네. 국민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 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에 있잖아요. 저는 나머지 세 분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나도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뭐 벌써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측면도 저는 담고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오래된 앙금도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당원들 중에 감정적으로 조국 장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이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저 사람 왜 싫어? 그냥 기분 나빠. 이거만큼 심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은 일단 신뢰 회복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 연대하고 정책 연대해가면서 상호 신뢰 회복한 뒤에 천천히 저는 합당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 해도 됩니다. 공동 여당해도 됩니다. 안 하고. 기분 나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네.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기분 나쁜 겁니다. 유시민 작가 이해합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정치권에 들어온 계기가 후단협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해찬 총리 상가에서 또 김민석 총리가 상주 노릇하잖아요. 같이 서 있던 같이 서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이게 웃기지도 않는 게 대통령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유산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 내에 구체화된 비토청이 있으면 당내 후보 되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정청래 대표는 없었는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까지 생기면서 3명 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3명이라는 게 정청래, 조국, 김민석이 다 생겼다. 네네. 그러면 구체화된 비토청.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신 거죠. 세 분 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조국당 안에서도 뭐 의원들이 반으로 쪼개졌다며요. 주류 비주류로. 민주당의 주류 당원들이 조국 대표에게 기분 나빠한다는 건 엄청난 비토청이 생긴 거다. 정청래 대표도
찬반 문제를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비토층이 생긴 거고요. 김민석 총리는 유시민 작가의 저격에 의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는 사람들로부터 비토층이 생겨버린 것이고 세 사람 다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당 이름이 열린우리당입니다. 네. 당의 대권주자가 강력한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정동영, 김건태 네. 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각으로 갑니다. 네, 입각했죠. 둘이가 보건복지부 장관, 대선 통일부 장관.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고 대통령은 관리 차원에서 빼와버립니다. 당에서.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문희상 비서실장이 와서 당 의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에서는 뭘 하냐면요.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사회투자국가, 별별 담론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4대 개혁입법 처리하자. 담론 투쟁을 합니다. 서로가 네, 전부 다. 네. 개혁이냐 실용이냐. 네. 그때 뭐 친노냐 비노냐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담론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을 때 대권주자들이 장관하다가 당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여당의 운영 방식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예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대권주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은 이해찬 대표라는 어른이 관리하는 체제였습니다. 당에 있는 차기 대권주자 가지고 여당을 끌고 가지 않아요.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저는 안 좋게 작동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세 분 다 차기 전당대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만약 선언을 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위상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세 분한테 네.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네. 모든 문장 서두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라는 것을 모든 말씀하시는 문장 서두에 깔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도 스스로 세뇌됩니다.